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10시 반부터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준석으로 야기된 모든 문제를 이제 매듭 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비대위원장도 임명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정대 쇄신을 하겠다. 어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추가로 어떤 쇄신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비롯해서 중부 지역에 물폭탄, 폭우가 내려서 지금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일까지 이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준석은 이제 이준석 주변에는 김용태 최고위원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어제 이준석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하라. 그것은 이제 자신이 당대표로 있던 국민의힘과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공후사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모두 이준석과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심각한 것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리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느냐.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준석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10시 반에 전국위원회를 열면 전국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 ARS 방식을 통해서 표결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2번 열려야 합니다. 처음 한 번 열려서는 당헌을 고쳐야 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주호영이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헌을 고쳐서 직무대행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당헌을 고쳐서.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표결을 하게 되죠. ARS로 표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게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이 이준석이 어떻게 반발하느냐를 지켜본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언제 여느냐? 이 부분이 모두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냐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자신이 주장을 하고 지금 비대위를 혁신형 비대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의 생각대로 꾸려갈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정이 허락을 한다면 2개월 이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하루빨리 관리형으로 하루빨리 전당대회만 관리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뽑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당원들,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준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첫째, 이준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준석이 저렇게 같이 죽자는 식으로 자신이 당대표까지 지낸 당을 향해서 해코지만을 하겠다.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저렇게 막 가는 식의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준석을 주저앉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준석과 접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을 주저앉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포기하지 않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이 보고 있지만 또 받아들여질 경우도 예상하고 대비는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이준석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다. 그 다음 경찰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준석의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준석이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당 지도 체제를 다시 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필요하면 이준석의 이런 여러 가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를 재소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전당대회 시기를 지금 당장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2개월 뒤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더 늦춰야 하느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전체적인 가닥은 이준석이 여기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가야 하고, 경찰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기소가 되면 이준석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묶어서 윤리위를 다시 소집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 여기에서 아마 자신 하나 물러나는 것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것들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이 물러나겠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준석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나면 곧바로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대위의 성격, 비대위의 기간이 모두 나오게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비대위의 성격, 비대위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는 것부터 가장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이준석은 아마 막장 정치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막장 정치로 나갔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윤리위를 다시 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경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고,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절차에서 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책, 박순애는 이제 사퇴를 시켰고 사실상 경질입니다. 지금 정책으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로, 혁신적인 정책들로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런 정책 문제에 있어서 이 지금 서두르다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서두르다가 이런 동태가 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학제 개편이라든지 외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순애를 비롯해서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특별히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비서실장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력을 더 보강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대 쇄신을 하게 된다. 또 오늘은 8.15 광복절 특사 부분이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법무부의 그 특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법무부에서 열리는 특사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포함 부분, 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을 모두 빼느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포함시키느냐, 이게 지금 마지막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이것도 쇄신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추천이 또 와야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도 앞질러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 이야기도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조기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쇄신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쇄신책이 오늘 어디까지 나오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을 합니다. 이준석이 저항한다면 이준석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도려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많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쇄신책,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